법무부 장관도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지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네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해온 거잖아요. 지금 뭐 스토킹 횟수도 300번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이 사건 뭐 이렇게 그 언론사마다 이렇게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스토킹은 원래 두 사람이 직장 동료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되고 난 이듬해부터 스토킹이 시작되고, 스토킹 때문에 사실 날짜를 좀 제가 특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4일 정도에 피해자가 전화를 합니다. 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가해자 전 씨가 그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수 있는 문자들을 좀 보내요. 뭐 일정 부분 돈이 좀 보내달라. 그리고 불법하게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면서 그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웹하드 형태의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신고했습니다. 10월 7일 날 신고하고 10월 7일 날 신고하자마자 긴급 체포하고 긴급 체포 후에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게 영장 청구 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동의 촬영죄고, 이 비동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이제 영장이 청구되는데 당해 법원에서는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게 아쉬운 대목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그 비동의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했을 때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거든요.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성폭력 특별법에 들어갑니다. 비동의 촬영물로 협박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해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럼 1년 이상이면 1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비동의 촬영물을 냈으니까 비동의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30년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면. 그럼 1년에서 45년까지의 최단형의 범위가 있다. 45년이란 형이 나올 수 있다면 이거 중환범죄겠습니까? 중하지 않는 범죄겠습니까? 중환범죄죠. 그리고 우주보다 넓은 그 인터넷 안에 피해자의 비동의 영상물을 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상 그 영상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정황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피해자에게 육체적, 물리적인 협박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영상물이 인터넷 안에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위해의 우려는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뭐 저희들은 판사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되고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형사소송법 70조에는 범죄가 중대하고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라는 게 70조의 법의 의미였다면 뭐 판사와 제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판사는 기각했지만 저는 충분히 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장 적시 사항에 스토킹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적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조금만 빨리 시행되었다면 그 재범의 위험성까지 충분히 법원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법원에 조금 알려지지 않아서 기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또 법실정주의자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죄 막으려면 구속 사유를 좀 더 넓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이고요. 두 번째 아쉬운 대목은 영장을 아예 청구를 하지 않은 지점이거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것도 이제 경찰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전 씨가 내가 절대로 문자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경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범죄 사실, 그 스토킹의 범죄 사실을 시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서 비동의 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비동의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지금 문자 몇 개 보내는 걸 가지고 과연 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까라는 걸 수사기관은 판단했다는 형태로 언론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당연히 구속을 면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수사기관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앞에 비동의 촬영을 했어요. 그 비동의 촬영으로 협박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나 그렇게 연락 안 할게요 라는 말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스토킹만 했는 게 아니라 아니 비동의 촬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촬영물을 협박했는 사람이 뒤에 나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이런 말 때문에 뒤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적어도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되었으면 긴급 응급 조치라든가 예. 스토킹 처벌법에 잠정 조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예.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 이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이 사건의 앞에 있는 사건을 조금 더 찬착하고 들여다봤다면 앞에 그런 어떤 몹쓸 짓이잖아요. 도저히 피해자한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아니 사람의 어떤 영상을 비동의 촬영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해요? 그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기간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요. 예, 그러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그냥 전시의 피의자겠죠. 그 당시에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믿고 긴급 응급 조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전체를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앞에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도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스토킹을 한다면 저는 적어도 긴급 응급 조치는 네. 하고 그 뒤에 잠정 조치라고 2개월 동안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했어야 되는데 긴급 응급 조치 안 했죠. 잠정 조치 안 했죠. 예. 구속영장 청구 안 했으니까 예. 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그냥 기소만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고 한 번은 청구가 안 됐고 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간에 가해자는 낮에 활보를 하고 다닌 거고요. 그리고 그 범행 당시 시점을 따져보면 그 범행을 계획하면서 반성문을 썼다는 거잖아요. 좀 이 부분이 이중적인 제가 행동이죠. 되게 예. 이렇게 답답해서 제가 말을 잠시 끊었는데 예. 반성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피해자한테 피해자한테 예. 피해자한테 하는 반성을 법원에게 반성을 한다? 저는 그 방법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피해자에게 직접 반성문을 내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면 예. 그 반성을 적어도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는 맞습니다. 정말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보다 반성하는 사람에게 형을 낮춰주는 거는 맞겠지만 이 반성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형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반성이라면 그 반성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이 찬착하고 이 반성문이 제대로 된 반성문인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법제도가 좀 답답해요. 예. 유무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유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양형 판단을 따로 하면 양형 판단 시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형사법정은 유무죄 판단하자마자 양형 판단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사가 들여다봄과 동시에 유죄라면 이 사람이 몇 년형이 나오는지까지 같은 절차에서 같이 판단하다 보니까 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 절차도 미국이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유무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유죄가 나왔을 때 양형 판단을 좀 충분히 해서 죄 있는 사람에게 죄값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